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수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이 핀비닷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61.9포인트, 0.14%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은 이제 장 초반 대비해서 하락해서 계속 그 하락세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37포인트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30포인트, 0.49% 하락 마감했죠. 반면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0.5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 볼까요? 오늘 미국 증시는 이 경제 지표, 그리고 관세, 여기 나와 있죠. 기업 실적, 경제 지표, 다양한 관세 관련 업데이트를 소화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 특히 이제 이 중에 이제 경제 지표, 7월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여기 써져 있습니다. 50.1을 기록했죠. 예상치는 이제 51.5를 예상했는데,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미쳤죠. 하루 전에 이제 물론 급반등에 따른 일부 이제 차익 매물 출회도 그 중요한 영역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또 내용도 봐야겠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세액이라는 사람이 센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 사람 생각은 좀 더 심화된 이제 불안정한 거래가 그 여름 하반, 이게 여름 이제 후반부에 계속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다는 거죠. 한 8월장까지는 좀 나머지 8월 나머지까지는 좀 이 불안한 울퉁불퉁한 장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 정책의 통로가 여전히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다가오는 어떤 경제 지표,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머지 여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안정한 거래가 예상된다. 울퉁불퉁한 장세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또 관세 관련된 업데이트 뉴스 보게 되면 향후 24시간 이내 인도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반도체에 대해서도 다음 주쯤에 이제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됐죠. 자, 그러면 S&P 500 매부는 어떻게 되냐? 한번 매부를 잠깐 보기 전에 요거 잠깐 볼까요? 비트코인이 이제 11만 3,500달러까지 좀 밀렸고요. 자, 원달러 한유는 1386.55원으로 끝났습니다. 자, 10년물 국제금리는 4.19%입니다. 이틀째 좀 떨어졌네요. 자, 여기서 이제 나스닥 지수 차트도 한번 보시죠. 오늘 137포인트 0.65%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차트상 보게 되면 이제 하루 급반등, 그리고 나서 하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VIX,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 이제 공포 지수로 불리는 이제 변동성 지수의 상승 여부인데 17.85를 기록했어요. 17.85달러. 자, 제가 요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이 VIX가 이제 뭐 최저치에 왔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VIX가 급반등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VIX가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항시 추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요 라인 14, 그러니까 15를 하회하면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단은 지금
최근 한 5월 이후부터 상단은 22.5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2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단기 낙폭에 따라서 증시가 좀 반등 가능성. 현재까지는 그렇게 좀 보셔야겠죠. 현재까지는 지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나스닥 지수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네. 하락, 반등, 그 다음에 오늘 재차 네. 어제 상승했던 양봉을 장악하는 음봉이 좀 나와줬다는 점 참고를 좀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자, 나스닥 상위 기업 들어보시죠. 엔비디아가 0.97% 대략 한 1% 가까이 하락했고요. 차트는 여전히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셔야겠죠. 역시 후실적 발표 후에 아직 5일선 위에 있습니다. 주목하더라도 애플 자 다시 또 모양새가 좀 애매하죠. 그죠? 5일선 깨트리고 21선, 61선까지 깨트렸네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51선을 좀 중시한다는 점. 아마존도 네, 5일선, 21선 대들고서 나왔고 61선까지 하이한 모습이죠. 네, 실적 특히 클라우드 부분에서 경쟁력 악화 네, 이 부분이 좀 좋지 않았죠. 메타 여전히 강합니다. 5일선 위에 있죠. 네, 브루도컴 5일선 위에 21선 위에네요. 네, 강한 모습. 알파벳도 여전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양호하죠. 테슬라 좀 혼조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후실적을 발표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오늘 173.2달러 27달러 네, 계속 강조해드린 종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칩에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 다음에 AI 소프트웨어에서는 팔란티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이렇게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내용이 또 여기 담겨져 있어요. AMD도 네, 전망치는 좋은데 지금 시간에서는 좀 빠지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 그 다음 내용 보시죠. 이 팔란티아 테크놀로지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후실적 특히 이제 분기별 매출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내용인데 오늘 이제 팔란티어 관련 핌지닷컴에서 쭉 보게 되면 엄청 많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보게 되면 네, 도이치방크에서는 업그레이드 투자 의견을 타겟 프레스를 160, 다 이게 상향되겠죠. 또 추가적으로 상향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웨드부시의 데니얼 이브스가 웨드부시에서 목표가를 17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네. AI 모멘텀이 아주 폭발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자, 매출과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AI 부분의 급성장 인상적이다. 웨드부시는 팔란티어 AI 제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언급하면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 목표가를 16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특히 이제 미국 상업 부문 내 인공지능 플랫폼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전년 대비 93%의 성장률, 현재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상업 부문 총 계약 규모는 무려 222%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8억 4,300만 달러. 전체 계약 규모는 이제 141% 증가한 2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네, 매도시의 데니얼 아이버스는 이 팔란티어가 AI 시대의 차세대 오라클로 진화하면서 시총 1조 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팔란티어의 시총 얼마입니까? 네, 4천억 달러가 안 되죠. 네, 3,920억 달러. 네, 시총 1억이면 뭐 알파벳 정도 간다는 얘기일까요?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그러면 일단 2배 이상은 올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당장 오른다는 거 아닙니다. 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만큼 이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거는 기대치가 크죠. 그럼 이제 실적은 이제 8월 말경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또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거죠. 요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요런 내용입니다. 여기 뭐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AI 트레이드, 우리가 이제 이 S&P 맵에서 보게 되면 AI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칩에서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팔란티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네, AI 트레이드가 이제 테크 AI 집단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뭐뭐 할 때 반면 아니죠. 반면 해서 뭐 영어를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 해석이 좀 틀릴 수 있다는 점 미리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감소된 뭐 정책 불확실성, 네, 이른바 이제 관세인데, 그러니까 이 관세라고 이런 이제 정책 불확실성의 감소가 시장의 나머지 부분에 이제 활력을 지금 예, 연료를 막 불어넣고 있다는 얘기죠. 불태우고 있다. 응? 활력을 넣고 있다. 이 사람 보기에 이 사람이 이제 리콜 이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것보다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하는 것보다 AI 관련주에 대한 트레이드의 지속 가능성에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지금 약간 불확실성해지는데 AI 관련주, 핵심주, AI 주도주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더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으로 좀 집중되고 있다. 뭐 그런 내용 같아요. 예. 자,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연준이 어떤 금리 인상 논쟁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난 이제 금요일 날에 7월 고용지표 발표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안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이건데 이제는 금리를 얼마 뭐 25p 인하할 것이냐 50bp 인하할 것이냐 이걸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 사람은 한 이제 9월에 한 25bp 인하가 확실시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치라는 수석 애널리스트도 금리 인하를 향해 간다는 이제 제목의 리서치를 발간했는데 25년 세 차례 9월 뭐 9월 그다음에 이제 뭐 10월 이렇게 되겠죠. 네. 11월인가요? 여기 이제 일정에 따라서 나머지 세 차례 회의 기간 동안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 즉 금리 이제 인하가 확실시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9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바이오 관련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제 우리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 상승, 특히 이제 뭐 세제 개편안 우려 완화와 이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이틀째 상승을 해줬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미국 증시가 좀 주춤하니까 이틀 상승 후에 오늘 좀 또 눈치 보기 숨구르기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시장도 이제 개별 재료, 뭐 예를 들면 어제 2차전지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엠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SK바이오폼도 실적 호조, 실적 호조에 따라서 주가가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일정은 이제 MSCI 반기 리뷰 앞두고 이런 종목군들이 좀 미리 올랐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 금리나 기대감에 뭐 바이오주가 뭐 상승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수급은 이렇게 쭉 말씀드렸고, 외국인은 어제 SK 하이닉스, 기관은 삼성 SDI, 순매도는 외국인은 삼성전자 네이버, 기관은 SK 하이닉스를 순매도했고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은 2차 전지 관련주, 로봇 관련주를 순매수했네요. 반면에 이제 기관은 2차 전지와 엔터주, 특히 이제 최근에 엔터주에 대해서 기관이 순매수를 좀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8월 6일자 오늘 SK텔레콤 컨퍼런스 콜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이브하고 SM, APR, 산일전기, 한국금융지주 실적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밤 이제 노보노디스크나 디즈니 실적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꼭 하시고, 지금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작년 연말 올 초에 저희 회사 유동원 상무를 모시고 설명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 간접 뭐 상품이랄지 이런 게 상당히 좋았었어요. 미국
미국 시장이 또 올랐고, 그 다음에 국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시장이 울퉁불퉁하고 불안정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한 6대 4로 좀 나누면서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투자에서 자기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간접 투자에서 잘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제 고객이 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항상 제 고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제 고객이 되는 것은 네, 유한타증권 계좌 비대면으로 개설하신 다음에 관리자를 저로 등록하시고 저한테 네,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연락은 아시다시피 제가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남점 대표번호 찾으면 나와요. 네, 거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